그 괴짜 교수라고 부르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내 컴퓨터를 해킹하라는 과제도 내시기도 하고 캠퍼스에 몰래 거위를 풀어놓기도 하셨다는 어떤 모습이든 인간은 답을 찾아 살아갈 것이다. 제가 총장이나 이런 학교 행정을 하는 거는 작은 거예요. 인류를 위한 새로운 발견해내는 거는 이게 큰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가야지.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대학 총장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괴짜라고 소문난, 그리고 그렇게 불리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이광영입니다. 네. 총장님, 제가 아는 총장 중에선 스타 총장님.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알기로도 괴짜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교수로도 활동할 때 제가 기억나는 건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 어떤 배역의 모델이셨던 예. 드라마 카이스트에 드라마 카이스트. 예. 드라마 카이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괴짜 교수. 네. 그 괴짜 교수라고 부르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뭐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창조하라는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시기도 하고 또 내 컴퓨터를 해킹하라는 과제도 내시기도 하고 뭐 캠퍼스에 몰래 거위를 풀어놓기도 하셨다는 에피소드도 있던데 이런 일은 왜 하셨던 겁니까? 글쎄요, 그 당시에 왜 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아마 그게 즐거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이광영 총장님은 총장님으로도 정말 상상력도 많으시고 실행력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으로 소문이 나 있고요. 지금도 그 거꾸로 매달린 TV를 보고 계시나요? 예, 그렇죠. 이 책에 보면 좀 나오는데 그 얘기도. 예, 한 15년 전부터 그 TV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이유는 뭔가요? 좀 뭐 변화를 주기 위해서요. 저 자신을 예, 그 세상을 좀 거꾸로 봐야지. 너무 제가 이게 정해진 틀에서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집어 놓고 보니까 혹시 저는 매달아 놓고 안 보시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그럴까 봐서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봐서 제 사무실에도 거꾸로 해놓고 제 집에도 거꾸로 해놓고. 요거는 또 뭐 또 다른 질문인데 우리나라 뭐 최고의 대학의 총장이라는 지위로 일을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이 좀 뭐랄까 틀이 이렇게 좀 무겁지 않습니까? 총장님의 상상력을 좀 발휘하시면서 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총장의 임무라는 게 뭐 비교적 저는 단순하다고 봐요. 비전 제시하고 또 추진 방향 제시하고 뭐 제시만 하면 돼요. 총장은. 또 중요한 학생들 보살피는 거, 먹고 자는 거 잘하게 하고 그러려면 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제 기부금 뭐 열심히 모으러 다니고 단순합니다. 비교적. 그냥 돈 벌러 다니면 되고. 예. 궁극적으로는 돈 벌러 다니면 내부에서 돈은 다 쓰면서 열심히 하니까요. 저는요. 그 총장님 몇 개 인터뷰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나는 돈 벌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럼요. 예. 우리 삼성의 옛날 그 이건희 회장님이 업의 본질이라는 걸 명확히 해야 된다고 그런 맞아요. 얘기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대학 총장의 업의 본질은 돈을 모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요번에 나온 책이 이게 저는 진짜 역작. 아유, 두께만 보더라도 역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제목은 미래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 잠깐만 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이제 인류의 역사책이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은 대체로 그 우리 인류 역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써요. 인간 중심. 물론 인간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환경 변화에 인간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두 개가 상호작용. 그래서 환경, 기술, 도구와 인간과 사상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제가 한번 써보자 해서 책을 썼죠. 그렇군요. 근데 기원이라는 것과 미래라는 단어는 사실은 안 맞죠. 시간적으로는 좀 서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개가 같이 단어 제목이 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은 역사를 뭐 정리하는 책은 아닙니다.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책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 21세기 우리가 당면한 이 우리 미래에 개척하는 과제 여기에 대한 우리 이제 그래도 인사이트를 가져보자는 목적인데
미래를 예측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과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과거에 인간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역사와 미래가 같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미래를 보다 보니까 결국은 기원을 볼 수밖에 없어서 미래의 기원이 됐다고. 근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총장님이 우리나라 미래학의 기원. 너무 부끄럽습니다.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 예. 이지만 뭐 그거 무슨 점장이도 아니고 뭐 예언자도 아니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래학을 한번 조금 알기 쉽게 짧게 어떤 관점의 학문인지. 미래학이라는 거는 네. 발생 가능한 미래를 여러 개를 제시하고요. 여러 개를 제시하고. 예, 딱 하나 제시하는 거 아닙니다. 발생 가능한 미래를 여러 개 제시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거를 취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사실은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그렇습니다. 미래도 있는데 부정적인 미래는 버리고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현재부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미래학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전략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러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이게 무슨 점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미래학을 하면 뭘 딱 하나 알아맞힌다. 그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노력한다. 그래서 이 미래학 하는 사람들의 대전제는 미래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만들어갈 수 만들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런 미래학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그걸 발생 아주 가능한 집대성한. 미래를 뭐 조금 쓴 거죠. 그래서 그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미래의 기원에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미래를 읽어낼 수 있다고 이제 예. 하셨는데 그 인류의 기원부터 쭉 역사를 훑으셨잖아요. 예. 세상이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거다. 세상에 뭐 그렇죠. 무엇입니까? 과거를 보니까 그 원리를 알게 됐는데 그 원리는 환경 변화, 도구, 기술 변화에 인간이 적응해 나가는 거다. 적응해 나가는 네. 거. 그러니까 미래도 새로운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 것은 보인다. 기술이 어떻게 변하는 게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인간은 어떻게 대응할 거다. 그래서 미래 역사는 이렇게 전개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쓴 책이죠. 사실은 그 세바시 강연이 얼마 전에 공개가 돼서 요게 아주 큰 호응과 공감을 얻고 있거든요. 예. 불안정함. 아, 예. 불안정하면 불안하시잖아요. 인간의 그렇죠. 예. 인간의 대응하는 방식이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으로 가려는 네. 대응과 적응을 하려는 거죠. 그 환경이 변하죠. 그 인간 자신이 또 불안정한 상태죠. 이러한 불안정 상태를 안정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불안의 근원은 우리 뇌 속에 있는 거고요. 뇌 속에. 예, 불안한 환경을 또 만드는 것도 새로운 변화고요. 그래서 저는 세바시 강연을 들으면서 좀 참신했던 게 우리 총장님 하면 뭐 항상 도전합시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불안하시다고 고백을 하셔서 예, 예. 지금도 좀 불안하신 상태인가요? 그럼 많죠. 많죠. 예. 최근에 가장 불안한 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그런 것이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리소스 자원이 필요합니다. 대학교의 자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GDP도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속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도 성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해외에서 인력도 받아들이고 돈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에서 한국인들로 머리로 세계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는 예, 불가능하게 됐죠. 앞으로 미래에는. 됐어요. 예, 예, 가까운 그래서 미래에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하러 돌아다니는데 불안하군요. 잘 안 되면은 그러네요. 생판 모르는 데 그렇군요. 가서 이제 말을 붙이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해진 미래라고도 하는 뭐 책으로도 나왔지만 이게 그 출산율, 뭐 그럼요.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대학의 굉장히 큰 위기라고 그럼요. 사람들이 예. 말하니까 그런 이제 해법을 좀 총장님이 벌써부터 찾고 미리 미리미리 준비하고 준비해지 5년 후 10년 후에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그 예산이라는 것도 그 한정돼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양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에 투자할 돈이 이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외에서 투자 유치하시러 예. 몸소 돌아다니시는 거군요. 예. 아, 이거는 뭐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그런 걸 하려면은 역시. 마음이 편하진 않죠. 불안하죠. 출장 떠날 때 그러시군요. 아, 이거 협상이 잘 될까?
협상이라는 거는 우리도 줄 게 있어야 되고 그쪽에 맞아요. 받을 게 서로 주고받는 협상이 잘 될까 뭐 이러면서 그러려 보면 또 못 먹는 술도 가서 마셔야 되고 그러죠. 이 불안함 때문에 우리 대학이 더 예. 발전하고 더 그렇죠. 좋은 인재들을 예. 데려올 수 있게 되는 그렇게 것이겠죠. 생각하는 예. 거죠. 아, 근데 이런 걸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미래 내다보지 않고 그 편안하게 미래 뭐 그때 가서 보지 뭐 이렇게 하고서 편안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반성이 되네요. 아, 하여튼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예. 제 주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또 보면은 이 책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그 총장님이 한 뭐 3, 4년, 4, 5년 전 얘기하신 거기도 하는데 미래 예측 도구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스태퍼라고 하는 예, 예. 건데 요거 뭔지 좀 설명 잠깐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미래를 예측하려고 할 때는 좀 두리뭉실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항목별로 좀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스태퍼는 이제 영어로 S는 이제 소사이어티, T는 테크놀로지, 기술이요. 예 그리고 E가 인바이러먼트일 거예요. 예, 이 엔바이런먼트 환경, 예, 환경, P. P가 이제 population, 인구, 그리고 politics, 아 정치도 있군요. 그리고 경제, 이코노미, 아 경제, 그리고 R이 이제 끝에 R이 이제 리소스, 리소스, 자원. 예, 예. 그래서 요런- 스태퍼 첫자만 따서 스태퍼. 예, 요거를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서 봐야지 미래를 그래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스태퍼의 범주에 관점에서 따라서 예, 저술한 미래를- 책이라는 거잖아요. 이 책에 그런 재밌는 그 미래에 관한 이 예. 사실들이 있어서 거기서 몇 가지 좀 제가 흥미로운 거를 여쭤보면 유전자 편집 기술 어떤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까? 유전자 편집은 우리는 유전자로 돼 있고 유전자는 그렇죠.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근데 염기 서열들이 이렇게 있는 돼 거잖아요. 있고 그건 이제 현재 우리 기술은 이거 잘라 붙이는 기술까지 됐고 그 그거를 유전자를 뭐 불필요한 부분 빼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넣고 넣는다는 게 유전자 예, 편집인 예, 거잖아요. 영화 편집하듯이 그러니까 필름처럼. 예, 필름 편집하듯이. 그건 지금 동물에는 뭐 이미 보편화 다 하고 있고요. 보편화된 정도로. 중국에서는 또 그 편집한 사람이 태어나기도 했고요. 아 이미. 예, 3명이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 윤리- 유전병을 없애주는 편집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윤리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 네. 해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유전자 편집 기술은 올 만큼 온 거군요. 이제 손에 와 있어요. 아. 손에 쥐었어. 그러니까 마치 우리 칼을 우리 이제 인류의 손에 들어 그렇구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국가 간의 경쟁인데 누가 먼저 쓰느냐. 야. 처음 쓰는 사람은 비난을 받겠지만 또 쓰는 사람은 또 세계에 큰 주도권을 주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자제할 수가 어렵지 그러니까 않겠냐. 이 기술에 대한 뭐 윤리의 문제나 제도의 문제를 누가 잘 만드느냐가 그럼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문제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 인간 사회 인류 이거를 잘 이해해 두고서 어떻게 절충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이걸 조화롭게 해나갈까 요거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휴머니즘이 그동안 발전해 온 길 보면은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은 그 사회에 큰 변화가 오잖아요. 그렇죠. 망원경이 나타난다, 현미경이 나타난다, 증기기가 나타난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삶의 방식이 많이 변해요. 그러면 우리 삶의 질서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질서를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면은 사회 갈등이 커져서 충돌이 나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혁명이에요. 근데 그걸 미리 살 조화롭게 준비해서 수용을 하면은 평화롭게 사회 질서가 만들어져요. 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평화롭게 사회 질서를 만들어간 것이 바로 이 여성 해방 운동이라든지 또 르네상스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게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새로운 질서를 만든 경우도 있고 평화롭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휴머니즘 2.0이라는 것을 두고 또 생각해 보면 뭐 유전자 편집이야 뭐 규제 때문에 아예 그냥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예. 또 AI는 또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AI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예. 모든 걸 예. 바꾸려고 하는 지금 직전인데 예. 그리고 유럽에서는 좀 규제를 하자고 뭐 법도 통과시켰어요. 이미. 예. 근데 중국과 미국은 별로 들은 척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강자니까. 선두가니까. 그럼 둘이 경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글로벌한 방식을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또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뭐 미국이나 이런 기술 강국의 소식을 들어보면 AI가 진짜 턱 밑까지 와서 예. 우리를 완전히 바꿔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일상을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변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예, 예. 저희가 이제 세바시로 이런 AI에 관련된 콘텐츠를 이렇게 좀 하면 예. 잘 안 봐요. 예, 예. 조회수가 떨어져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총장님이 한번 이런 거 열심히 보고 적극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한번 AI 시대를 한번 좀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AI가 전 세계적으로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나 자신도 이걸 미리 알고서 대비하면은 내가 물개 올라타서 좀 주도적으로 가는 거고 이걸 무시하고 내가 피하면은 손해 보는 건 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 관심 가져야 돼요. 그 뭐 AI가 우리 직업을 우리를 대체한다 이 말은 그냥 괜한 공포 두려움인 거죠.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두 가지죠. 내가 이걸 AI를 잘 만들고 활용하는 그런 이 일을 하면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서 내가 피하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마치 우리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휴대폰을 전 세계로 막 1억 개 이상 팔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많이 늘었어요. 많아졌죠. 근데 휴대폰이 없앤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네. 뭐 저기 녹음기 회사도 없앴고 저기 카메라 회사도 없애고 뭐 전화기 회사 그렇죠. 공중전화 만들던 다 회사들도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런 회사. 그러니까 없어진 것만 생각하면 휴대폰이 엄청 나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휴대폰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잘 만들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잘 만들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AI 미래 AI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네요.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늘어서 아주 번성할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없어져 가지고 힘들게 할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 다 같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 그 AI 공부하고 국가도 이거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야 돼요. 누구보다 아주 쉽고 이해 잘 되게 설명을 제일 잘해 주신 거 여러분 아셨죠? 지금 세바시 AI 키워드 있는 거 빨리 찾아서 다시 보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안 보시더라고요.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네. 보시기 바라고요. 또 두뇌 발달을 위한 정신 헬스 클럽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예. 그러니까 AI가 많은 걸 해주면은 우리 편하고 좋잖아요. 안 쓰잖아요. 머리 안 쓰죠. 대표님 전화번호 몇 개 외우세요? 예. 저요 2개요. 그래도 잘 어떤 넘기네요. 분은 1개라고 그러시던데. 아유, 진짜 예전에는 전화번호 꽤 많이 외웠었는데. 뭐 몇십 개는 외웠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편해졌어요. 편해지죠. 예. 편해졌어요. 그럼 편해졌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내가 노력을 안 하니까 이제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활을 이제 10년, 20년, 30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하고 30년 후의 뇌하고는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뭐 뇌과학자시니까 예, 우리 암기도- 총장님이 뇌과학자세요. 예, 암기도 정말 못할 거고 그러니까. 또 복잡한 거 하는 거 보니까 싫어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뇌가 이제 쇠퇴해 있고 그런 사람들 보고 되게 요즘 말로 이제 저 사람은 좀 슬로우하다. 좋게 말해서 슬로우하고 좀 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뇌 헬스 클럽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래 사업으로 또 각광받을 수 예.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길거리에 헬스클럽 있잖아요. 그렇죠. 헬스클럽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그 생계 활동을 하면서 신체적인 운동을 해요. 그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과거에는 헬스클럽이 필요 없었어요. 그렇죠. 뭐 육체 노동을 했는데 하면서 그게 내 운동도 되고 돈벌이도 되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정신 노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육체 운동은 따로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 똑같네 이거는. 똑같습니다. 예. 근육을 키우려고 따로 돈 내고 네. 헬스클럽 가서 하듯이 AI나 여러 가지 편리한 기술 때문에 뇌가 두뇌를 안 쓰면 예. 두뇌를 훈련하는 클럽에 가야 되는 거군요. 네. 거기 가면은 이제 아마 텔레비전도 거꾸로 있고 조직도도 거꾸로 있고 뭐 그럴 겁니다. 막 계산시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막 암기 훈련도 하고. 회계장부 던져주고 막 계산하라고. 예. 재미있는 상상입니다. 상상이 아니라 뭐 다가올 현실. 그래요. 예. 미리부터 그 비즈니스 준비. 또 로봇세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로봇세는 로봇한테 세금을 거두는 겁니까? 이제 우리 이제 미래 사회를 보면 이제 결국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이제 일자리를 많이 대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은 우리 이제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지난주까지 있었던 그 주차 요원이 없어졌죠. 이제 돈 받고 그랬는데 이번 주 가니까 없어졌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 대신 막대기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식당도 뭐 그 로봇 그게 바퀴 달린 그럼요. 애가 그럼요. 그러고 그리고 있어요. 서빙 보시는 분들이 없어졌죠. 예, 사실. 그러면 그 거기에서 일하던 분, 주차 요원 하던 분, 식당에 서빙하던 분은 어디로 갔어요? 그분이 월급을 받았더라면 그분이 차도 타고 다니고 식당 밥 먹고 그러면 그분 세금도 세금을 내고 냈겠네. 그러면 스스로 자기 구제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실업자가 됐으면은 국가가 저기 해야 되죠. 그럼 국가는 세금을 이제 더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럼 진짜 저는 이 생각을 못했네요. 예를 들면 공장이 자동화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나라 관점에서는 세금이 없어지는 거네요.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 대신 세금 낼 사람도 없어지고 부양해야 될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두 배로 더 손해요, 국가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내는 세율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겠죠. 50%, 60%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 넘어서 60% 되면은 직장을 다니면은 세금을 60% 내야 되고 직장 안 다니면은 국가에서 먹여주고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걸 뭘 택할까 이런 놀죠. 예, 이런 상태까지 가면은 사회는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수를 개발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로봇한테 세금을 받든지 뭐 해야 되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뭐 앞으로 변화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첨예한 변화를 노동의 미래라고 이제 예. 여기서 지적을 하셨어요. 노동의 미래. 예. 뭐 사실은 뭐 중년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저희보다 더 오래 일해야 되는 청년 세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이 노동에 관한 미래가 예. 어떻게 펼쳐질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쉽지 않은 미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AI가 우리 노동을 많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AI로 올라타야 돼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AI에 올라타라. 예.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AI로 올라타는 거예요. AI로 활용하는 그런 우리 지금도 그래요. 우리 디지털 기기가 많잖아요. 휴대폰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일하는 사람은 성과가 잘 나서 인정받고 승진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앞으로 승진도 되고 사회 리더가 될 겁니다. 근데 저도 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요새 이제 그런 AI 툴을 사용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네. 제가 한 뭐 서너 시간 걸려서 할 거를 얘랑 같이 하면 얘가 하는 건 아닌데 얘랑 같이 하면 AI랑 같이 네. 하면 막 시간이 그렇죠. 절반으로 네. 줄어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의 도구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공부도 많이 해야겠지만 AI도 이제 지금 당장은 그럼요. 그걸 다 네. 준비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 총장님한테 꼭 그 좀 뭐 이렇게 진지한 질문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다 카이스트에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또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예. 있는 게 또 당연한 거고 예. 뭐 예. 공부만 해라 이럴 수도 없는 거니까 예, 예. 그 카이스트 총장님으로서 예. 이 아이들에게 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로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각자 자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꿈이 있고 그래서 각자의 길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각자의 별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빛나면 되지. 각자의 별로. 예, 각자의 별로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려고 줄 서서 그 힘들어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카이스트는 학생을 선발할 때 수능을 안 봅니다. 다 수시. 예, 수시예요. 어. 수능 일부가 있는데 거의 뭐 무시할 정도 비율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오는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내 칼날을 확실하게 한다. 나는 그걸로 인생을 살 거라.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보이면 되는군요. 그러면 합격이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중간 이상은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잘하는 학생 중에서도 그렇죠.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칼라가 확실하면은 그건 합격이에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자기만의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기만의 별로 가는 게 그런 지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이걸 맡고 계신 분들이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거든요. 예. 부모 세대에게는 어떤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중용을 택하라는 말을 하고 우리 싶어요. 부모님들에게는 부모님들께서 학부모들에게는. 시류를 너무 무시하기는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그 절반 뭐 그냥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절반 정도 하고
또 학생의 개성 살리는 그 일도 절반 정도 하고 그래서 절충을 해서 가면은 뭐 큰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좋은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된다고 봐요. 그 나만의 별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이 시대에 뭐 AI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수련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일들인 건 분명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새 2030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조급하다, 급하다, 나 이거 빨리 이루고 싶다. 그래서 더 두려워지고 더 불안해지는데 이런 때 뭔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무슨 팁이라도 있을까요, 총장님? 저는 그 우리 성경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거의 항상 진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실력을 쌓아나가면은 그걸 인정을 받게 돼요. 결국은. 저도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아싸로 서럽게 살았는데 제가 제 본질에 충실하자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은 인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급하게 생각되시고 불안한 분들도 본질 그건 내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하나가 예를 들어 공부하는 것이죠. 나를 바꾸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또는 그 뭐 새로운 습관을 만들든지 이런 노력을 하면은 나는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게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러면 결국은 내 빛을 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결국은 이 해답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 바꾸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 외에는 저한테는 없었다고 봐요. 뭐 책을 보고 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 자신 그래야지 내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빛을 나는 거니까요. 나 자신을 바꾸지 않고 세상이 나를 빨리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 나는 그거는 좀 성립이 잘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총장님 경우는 그게 공부였고, 예.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뭐 직장에서 어떤 일이죠. 그렇죠. 직장에서 일일 수 일을 있고. 열심히 하고. 예.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또 일거리가 많이 생긴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한테는 행운이라고 해요. 행운이라고. 열심히 일하고 자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느 날 인정받게 돼요. 혹시 그 총장님이 지금 이제 고3이야. 예. 고3이라는 상상을 한다면 예.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좀 더 그 기초. 그래서 인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순수학문 쪽으로 좀 네, 공부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예, 저는 공학을 했거든요. 공학을 예, 하셨으니까. 공학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국가로부터 연구비도 많이 받고 혜택도 많이 받았는데 인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나 보니까 좀 빚진 게 빚을 다 못 갚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겸허해지는 말씀인데. 예, 인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근원적인 새로운 발명을 해서 좀 풍요롭게 만들고 가면은 인생을 플러스로 해놓고 가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생각들 하죠. 그럼 그쪽에 가면은 뭐 돈도 못 벌고 뭐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근데 저는 좀 살고 보니까 어차피 웬만큼 공부하면은 인생은 먹고 사는 데는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보람 있는 할까. 저는 그 길을 택하겠어요. 지금도 뭐 그 길을 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아직 부족하다. 제가 총장이나 이런 학교 행정을 하는 거는 작은 거예요. 인류에 보면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기여는 이렇게 작은 거고 인류를 위한 새로운 발견해내는 거는 이게 큰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가야지. 근데 그 생각을 제가 이제 와서 하는 거지. 그거 제가 19살 때는 못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듣고 있는 우리 예. 19살짜리 우리 예. 후학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꿈의 크기를 좀 크게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크게. 그러니까 뭐 내 생활이 어쩌고 뭐 내 돈을 어떻게 벌고 뭐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하고 그보다 더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큰 꿈을 갖는데 그 꿈의 방향이 인류와 이제 국가를
번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서 인생을 마무리하면 더 보람이 있겠다. 전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서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원적인 학문, 순수 학문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한 거의 90도 일하 절하고요. 공학을 하시는 분한테는 한 70도 절하고 합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이제 비밀이 아니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제 말씀을 쓰셨어요. 어떤 모습이든 인간은 답을 찾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와 지능은 탐구 정신을 유지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문장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나약하지만 결국 그 나약함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 이렇게 희망을 굉장히 품고 계신 인류에 대한 기여도 꿈꾸시는 거 보면 인간에 대한 희망을 품고 계신 분인데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인간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게 그렇죠. 태어난 존재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완전성이 떨어져요. 그게 나약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나약해요. 그 나약하기 때문에 힘을 합치고 새로운 걸 만들어 가려는 그런 그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개인은 나약하지만은 힘을 합치면 큰 힘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위대하다고 봅니다. 예, 불안하게 태어난 거, 나약하게 태어난 거. 이 위대함이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이고 또 100년 후, 200년 후에 만들어낼 미래의 문명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봐요. 우리 총장님이 나약함이 결국 위대함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 말이 진짜 희망을 그냥 품게 만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미래의 기원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관심 가져보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 거는 우리 그 얼마 전에 공개된 세바시 강연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또 우리 총장님 제자분들이 우리나라 벤처 1세대 뭐 소위 말하는 큰 기업들을 세우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표현하시기로는 가장 불안했던 학생들, 가장 말 안 듣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막 불안해하고 했던 그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그분들, 그죠?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좀 젊은 분들 혹은 뭐 2030 세대들에게 좀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 다 각자 마음속에 불안하고 격차를 느끼고 뭐 힘들고 그 어떤 경우는 분노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좋게 생각을 해서 이게 바로 에너지다. 이걸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에너지다.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걸 달성하겠다. 내가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 힘으로 내가 결국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긍정적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뭐 좋을 것 같다. 저 자신도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총장님 모시고 오늘 얘기 뭐 오랜 시간 나눴지만 결론은 하나 왔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불안함으로 위대해질 것이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좀 두렵고 불안하시더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래의 기원의 저자이고 카이스트 총장님이신 이광영 총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바시 나머지 45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